안녕하세요. 오늘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우선 데이터와 데이터 정보,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솔팅할 수 있는 판다스를 실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맷플로립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데이터를 사용한 정보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데이터는 지금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클릭을 하는 것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모든 뉴스 기사들, 그리고 우리가 뭐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낸 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이터는 어떤 걸 나타냅니다 라고 일반화시키는 어떤 패턴을 우리가 널리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널리지를 잘 활용하는 것,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에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위즈덤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피라미드 형식의 이런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DIKW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벌써 이런 정의가 1989년도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를 불과 2020년도 그때부터 접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정보가 오래된 학문이었네요. 네, 우리 이제 같이 오늘은 콜앱으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콜앱에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우리는 판다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판다스는 파이썬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는 주로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패널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주로 데이터 프레임이 많이 사용이 되지요. 한번 검색창에 판다스를 들어가도 되고 여기 링크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판다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렇게 명령어가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판다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정보 링크도 있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그룹화하거나 데이터를 간단하게 플로팅하는 것도 되어 있고요. 컬럼을 어떻게 만드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명령어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나중에 이제 컬럼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도 되어 있고요. 변경하는 법, 그룹화하는 법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판다스를 임포트 할 건데요. 판다스는 주로 PD라고 해서 PD를 임포트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선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포켓몬 친구들, 포켓몬 도감을 한번 데이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함수 인자로 만들 때 주로 딕셔너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미리 제가 입력을 해놓은 데이터를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면서 이 데이터를 df1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df1으로 이 데이터를 정의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고 df1이라고 정리된 데이터 프레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잘 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판다스입니다. 이제 데이터의 행과 열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가로축이 행이고 이렇게 가로축이 행이고 이렇게 세로축이 열입니다. 우리가 행열이라고 하는 수학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행열,
수학이기 때문에 가로축을 먼저 0, 엑시스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로축이 엑시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아래쪽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과 열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요. 리네임에서 네임을 다시 정의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인덱스가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뭐로 바꿔주세요. 컬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옛날 것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 보시면 이 열의 특징의 풀, 불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켓몬을 잘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는 명칭인데 특징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컬럼에 있는 특징을 타입이라고 바꿔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스 tru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바꾼 것을 저장해 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우선 제가 이거를 라고 했을 때 특징이 타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예 저장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도 계속 저장된 상태로 타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인덱스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인덱스를 굳이 이 번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이름으로 그냥 인덱스를 바꿨을 경우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setIndex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정해주는 건데요. setIndex 할 경우는 이 인덱스 부분이 아예 이름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특정한 행을 선택하거나 열을 선택해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여기 꼬부기, 이 꼬부기에 대한 자료만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df1 자료에 꼬부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0, 1, 2 두 번째 결과값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숫자를 넣어서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앞에 i라고 해서 숫자를 i라는 문자를 적어주고 실행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름은 꼬부기고 타입이 오브젝트래요. 이렇게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총 6개의 피카츄 포켓몬들, 그러니까 포켓몬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여기서 그 포켓몬들은 포켓몬을 한 개씩 잡으면 그걸 포켓몬 도감에 추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 추가를 할 때 고라파덕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고라파덕은 몸무게가 19.6이고 물타입이에요. 이걸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행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행이 잘 추가가 됐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범위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소팅할 수 있는데요. 이상해 씨에서 피카츄까지의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 0, 1, 2, 3, 4 4라고 설정을 해서 피카츄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시작이 0이기 때문에 0은 생략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뒷부분 0부터 똑같이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번에는 열을 선택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타입에 관련된 걸 다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상해 씨는 풀 무슨 타입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게 할 수 있고 이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타입만 적어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열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 포켓몬들은 다 진화를 할 수 있거든요. 진화를 했을 경우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씩 형태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진화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바뀌는지 한번 진화 타입을 추가를 해서 열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이상해 씨는 몸무게가 6.9kg고 타입이 풀타입인데 진화했을 때는 이상해 풀이 돼요 라고 이렇게 잘 데이터가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이런 데이터를 특정한 열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름차수는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어센딩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df1의 데이터를 솔트해 주세요. value
몸무게 값으로 솔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잘 정렬이 됐습니다. 여기 뒤에 오름차순 어센딩을 적지 않은 거는 기본값이 어센딩이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볼 때는 sort values를 하고 몸무게를 ascending first로 하시면 내림차순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값을 저장해 주세요 라고 의미로 inplace true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몸무게가 높은 친구들 순서대로 낮은 친구는 맨 밑에 쪽에 잘 들어가 있네요. 디그다는 몸무게가 아주 작은 포켓몬이네요. 자, 이제 행과 열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저희가 행과 열을 삭제하는 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방식인데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를 한다거나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분석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좀 지워야지 우리가 조금 더 가볍고 볼 때, 시각화할 때도 깔끔하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드랍 함수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은 axis 0이라고 했었고 열은 axis 1이라고 했었죠. 우리 피카츄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자, 피카츄 행에서 잘 삭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친구들의 몸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몸무게를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무게가 잘 삭제돼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솔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을 가지고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matplotlib이라고 하는 시각화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matplotlib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우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matplotlib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서가 있는지, 예시는 무엇이 있는지 자, 이렇게 차분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할 때 우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컬러 네임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떤 레전드를 지정할 때 레전드 위치를 어떻게 영어로 적어서 표시를 해줄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표현하고 싶은 양식이 있으면 한 번씩 들어와서 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판다스를 처음에 우선 판다스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콜앱에서 이게 잘 한글로 구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글 설정을 해야 되는 그 참고 문서는 여기 있고요. 한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 설정이 잘 되었나 한번 볼게요. 설정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설정이 잘 되었고요. 이 설정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 런타임에 가서 런타임 다시 시작을 꼭 해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자, 런타임 다시 시작을 했고요. 판다스 아까 먼저 불러와 버렸네요. 판다스 같이 불러와는 창이 여기 있는데 판다스 matplotlib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래프의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티나 포맷을 가지고 오고 오늘은 나눔 발음 고딕을 사용할게요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음수값이 있었을 때 음수 표현을 가능하게 설정해주는 코드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숫자에는 음수값은 없지만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음수값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주고 시작하는 게 안전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롯 그리기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색상이나 뭐 컬러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고스트 화이트도 있고요. 뭐 시그린, 텐, 뭐 다크 그린, 슬레이트 블루, 정말 이름도 이쁘게 만든 라이트 코랄, 이름도 이쁘게 만든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어떤 식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보여있는 창도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미리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놨는데요.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래쪽에 한번 보고 우선은 데이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졌어요. matplotlib으로 그려주세요. X축, Y축을 그려주시고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번엔 선 스타일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블루로 되어 있는데 컬러를 퍼플로 바꿔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설정이 되고 컬러는 플럼 컬러에 마커를 이 표시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 여기 점에 이 부분을 마커라고 하는군요. 마커를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마커를 이렇게 동그라미 0으로 알파벳 O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스타일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이 점선으로 되고 이렇게 마커도 이쁘게 색칠이 들어있는 검정 원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선 스타일을 설정을 해볼 건데요. 선의 굵기도 조절할 수 있고 마커의 사이즈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진하게 설정된 선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조금 차이를 둬서 이런 것도 혹시 되나? 그린으로 바꿨고요. 좀 전에는 이렇게 영어 문장을 다 적어줬는데 이번에는 컬러를 그냥 그린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점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다크블루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더티드라고도 영문으로 적었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롯을 XY축을 그려주고 컬러는 블루에 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해주고 마커는 이렇게 해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그냥 하얀 배경에 그래프가 그려졌죠? 배경에, 그러니까 표의 바탕에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 지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바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의 데이터가 바로 5학년의 월별 수학 점수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5학년의 월별 수학 점수를 이름을 타이틀, 여기에 제목을, 이 표의 제목을 적어주고 바탕 스타일은 지지플롯으로 해주고 X축에 월이라고 라벨링, Y축에는 점수라고 해주고 그래프 형태는 레드에 직선으로 마커를 이렇게 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5학년 월별 수학 점수가 아주 잘 보이게 그래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어떤 식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타이틀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여기 라벨 부분을 월별 수학시험 점수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지어준 다음에 이 라벨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판다스와 매플로립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고 지금부터는 공공 데이터 분석 실습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 데이터는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통합 데이터 지도라고 해서 빅데이터 맵에서 서울교통수단 이동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데이터 지도가 엄청 많이 총 16군데 이상의 문화 이런 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 금융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해서 또 대한민국에서 전자정부 누리집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두 데이터 다 거의 무료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수단 이동 데이터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픈 API라고 해서 데이터에서 바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 데이터 오픈마켓에서 서울 교통수단 이동 데이터 수집하기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자,
서울교통수단 이동 데이터입니다. 라고 해서 무료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동별, 시간대별, 일자별, 지하철 승객수가 궁금하다 할 경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데이터 정의서 다운로드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 표시를 했는지 보여주는 정의서도 같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서브웨이 지하철 승객수, 실시간 지하철 승객수 시간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원할 때 이 컬럼명이 한글로는 이렇게 적었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시에 지하철 승객수가 어떤지는 이렇게 카운트 넘버 02H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데이터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여기 데이터 구매하기로 가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간단하게 데이터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그인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자, 다운받은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판다스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쪽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를 끌어다가 넣고 이렇게 우클릭을 한 다음에 경로 복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 경로 복사하시는 칸에 이렇게 적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2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처음은 교통 데이터 오픈마켓에서 가지고 온 것을 여기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이렇게 CSV 파일로 가지고 오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정보를 오픈 API로 사용하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CSV로 아예 다운로드해서 하는 방법과 오픈 API를 바로 사용하는 방법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구글 검색창에 이제 데이터 포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공공 데이터 포탈이 나오고요.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만약에 알고 싶어서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부동산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는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데이터 솔팅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 API 방법으로 우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API 방법 중에 저희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실거래 정보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봤을 때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 상세 자료라고 해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활용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로그인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잠깐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로 간편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저는 기타 교육 발표 자료, 교육 수업 발표 자료라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동의합니다. 이용 허락 범위에 제한이 없대요. 이 파일은. 그래서 활용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고요.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한두 시간 후 호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시간 후
잘 됐는지 벌써 승인이 되어 활용 중인 단계로 넘어가 있네요. 금방 승인을 해주는 아주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금방 승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뜹니다. 자, 여기 이제 일반 인증 키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리더기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GitHub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복사하고 얘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니까 얘를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느낌표 해서 실행! 자, 실행이 잘 됐나 한번 기다려 볼게요. 실행이 잘 됐네요. 이제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버전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방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제거해주고 자,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발급받은 아까 키가 있죠? 발급받은 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실행을 하면 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 자, 성동구 결과와 시공구명 이렇게 적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동구의 시공구 코드는 11200이에요. 11200이라고 알려주고 자, 이렇게 결과값을 알려주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주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파이썬에서 PIP가 이미 데이터 리더나 이런 식으로 정보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는 PY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이런 사이트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아주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자 보시면 퍼블릭 데이터 리더, 코리아 퍼블릭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 포털 데이터 중에 상가업소, 공매 물건, 건축물 대장 정보 이런 식의 정보를 하는 것과 지하철 호선별, 버스 노선별 아까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결과 중에 지하철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픈 API를 사용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코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잘 구글링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한 수업 한번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소팅을 해보는 것 그리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데이터를 제거하고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매플로립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 연습이 끝나면 분석 연습이 끝나면 좀 거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오늘 수업해 보았습니다.